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신여대 김영호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11일 워싱턴에서 유명한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토론회가 전문가들 사이에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그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론은 문재인 정부가 좌파 독재 정권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전례 없는 좌파 독재 정권, 좌파 독재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금 우려를 그 전문가들이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파장이 이 미국 국내뿐만이 아니고 일본, 그 다음에 영국, 그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언론인들 사이에 지금 이 미국 기업연구소가 진행한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라고 하는 그 성격 규정이 계속해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날 이 미국 기업연구소의 석자 연구원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열린 사회, 열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언론인의 다량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 많은 일반 시민들을 명예훼손죄를 통해서 고발하고 그 반대의 목소리에 자갈을 물리고 있다. 그리고 또 적폐청산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들의 입장에 반대하는 그러한 정치적 경쟁자들을 적폐 혹은 악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제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타라오라고 하는 타라오 박사는 이 한국의 언론 방송이 이러한 정부에 의해서 장악이 돼 가지고 이 지금 방송이라든지 일부 언론들이 완전히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어떤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정은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금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이 한국 상황에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집권 여당이 예를 들면은 구글, 유튜버 한국 지사를 찾아가 가지고 일부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은 그러한 어떤 사례를 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억누르고 탄압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 토론회에서 내린 결론은 이런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과거 한국의 정부 하에서도 탄압을 받은 적이 있지만은 이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고 이 좌파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탄압 사례는 그 정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좌파 독재로 지금 타락하고 있다. 이런 지금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날 토론에 참석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북한, 특히 김정은의 전략이 대한민국에 대한 전복 전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까마득히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전복 전략을 위해서 북한이 심지어는 어떤 지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한에 대한 이화정책, 그 다음에 민족 공조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가 그동안 이 누려왔던 자유를 이 북한의 어떤 전복전에 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당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훼손될 위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박사는 지금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이 해야 할 것은 한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정치적인 가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을 분명히 해야만이 한미 관계가 앞으로 올바른 궤도로 갈 수 있다. 이런 지금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린 이 미국 기업연구소의 이 토론회는 지금 미국 내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 일파만파의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고 한국 내에서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내에서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가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길목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방금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은 가치를 더 이상 공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국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의 기반이 완전히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 기업연구소 토론회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만 그것이 좌파 정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의 지식인, 언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가 좌파 독재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점을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회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그 토론 지금 영상은 거기 동영상 제목 밑에 보면 더보기에 제가 그 링크를 여러분 걸어 두었습니다. 그게 지금 2시간짜리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클릭수도 많고 매우 지금 중요한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미국 기업연구소 토론회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워싱턴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관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볼 때 한 가지 이 전문가들 논의에서 빠진 것이 한 가지 있다. 제가 그 점을 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이 미국 기업연구소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과거 정부들과는 완전히 다른 좌파 독재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남북 공조, 민족 공조를 하기 위한 길닦기, 그러한 하나의 기반을 국내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좌파 독재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언론을 강하게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지금 인권 변호사라고 자처를 해가지고 그러한 하나의 인물이 들어섰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스스로 과거보다 더한 지금 좌파 독재적인 행태로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좌파 독재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남북공조, 민족공조, 그 다음에 남북 간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될 합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그런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취해지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 국내적인 차원에서 문제로만 봐서는 이해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좌파 독재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국내 정치만을 떼놓고 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물론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 미국 기업연구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마치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탄압적인 조치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조치가 그 마치 그냥 한반도 한국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2%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재봉 전 총리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정치는 세 차원을 여러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지상정치, 지하정치, 국제정치인 것이죠. 우리가 지상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여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 이 기업연구소에서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정치라는 것은 바로 북한이 개입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이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지난 1945년부터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세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복 전략인 것이죠. 그 전복전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왜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 정권보다도 더 심한 방식으로 이렇게 열린 사회의 그러한 경향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언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상정치 그 다음에 지하정치라고 하는 이 전복전, 북한에 의해서 끝없이 한국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전복전이라는 걸 우리가 빼놓고서는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이런 좌파 독재적인 어떤 성격의 정치가 이해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촛불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 촛불 시위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100대 과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100대 과제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제가 그대로 북한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그런 독립된 상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한국 정치의 세 번째 지금 요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제 정치적인 측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 정치, 지하 정치만 봐서도 이 한국 정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이 국제 정치를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국제 정치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지금 지상정치, 지하정치, 국제정치 세 차원의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말이죠. 핵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유엔 제재를 받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트럼프 행정부가 그 제재를 풀어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핵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의지할 때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바로 문재인 정부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이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압력을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그걸 완화시켜라. 그 다음에 미국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그 제재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완화를 시켜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4월 27일 날 판문점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또 그 뒤에 한 번 더 불시에 말이죠.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만났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지난 9월 9일 날 만나가지고 평양 공동선언, 그 다음에 남북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세요. 남북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남북 관계에 국한시켜서 우리가 볼 경우에는 그 문제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지금 전부 다 지금 DMZ 남쪽 10km, 20km, 40km 여기에 지금 비행기도 하나, 그 다음에 드론도 헬리콥터도 전부 다 못 오게 지금 해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 한국군뿐만이 아니고 여기 와 있는 미군, 한미연합 훈련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평양 공동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북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남북 관계 차원만 봐서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한미동맹을 지금 북한이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 문재인 정부와 4.27 판문점 공동선언이다. 그 다음에 9.19 평양선언이다. 그 다음에 이 남북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다. 이런 것을 체결해가지고 이 미국의 영향력,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압력, 이런 걸 지금 자꾸 완화시키고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워싱턴에 있는 그 미국 기업 연구소에 나온 그 토론을 했던 전문가들이 의 문재인 정부가 이 다른 어떤 역대 정부보다도 더욱더 좌파적이면서도 독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은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것을 너무 국내 정치라고 하는, 지상 정치라고 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그게 이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 정치, 지하 정치, 이 국제 정치라고 하는 이 3차원을 우리가 동시에 놓고 이 문제를 봐야만이 비로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이화 정책, 그 다음에 김정은이 지금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전복 전략, 그 다음에 이 남북 공조를 통해서 김정은이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제재와 압력을 완화시키고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핵을 자신들이 갖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도가, 목적이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국제정치적인 요소, 그것을, 그 영향력을, 특히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김정은이 민족 공조라고 하는 것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사고가 깊이 지금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식민지 시대에는 그 민족주의가 저항적 민족주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저항적 민족주의는 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상당히 이념적으로 많은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항성.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되찾는 데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도입을 하면서 이 종족적 민족주의가 시민적 민족주의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국민인 것이죠.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공되지 않았던 종족적, 혈연적, 그 다음에 언어, 역사를 공유하는 그 민족이 자유로운 개인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완전히 새 옷을 여러분 갈아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대한민국 헌법화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여러분 그 단계를 지나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여전히 저게 지금 종족적 민족이라고 하는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관념에 젖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근대적인 의미의 개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그런 개인의 탄생을 북한은 지금 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북한은 지금 1945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자유선거가 실시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그러한 자신들의 전체주의적인 체제 성격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끝없이 지금 우리에게 선전을 펼치는 것이 바로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다, 하나의 종족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족적 민족이라는 그런 안경을 쓰고 남북 관계를 보게 되면은 남북한 사이의 정치 체제의 차이가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한 체제의 차이점, 북한의 억압적인 전체주의적인 체제의 성격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게 민족공조론, 우리 민족끼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종족적 민족주의가 낳는 부정적인 문제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조갑재 선생이 찾아낸 박정희 대통령의 메모를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72년 8월 남북 적십자 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남쪽 대표인 이범석 씨 일행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할 때 내린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직접 이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북한 사람들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상적으로 흐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대할 때, 북한 정권을 대할 때 이 종족적 민족주의가 가져오는 어떤 감상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핏줄이다, 혈연으로 엮여있는 이 종족적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인식이 남북한 차이에 존재하는 체제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이 메모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했던 적도 있고 공산주의자들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산 세력과 대결해가지고 공산 집단과 대결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전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북한 체제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요? 공산주의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요?
이 전체주의의 본질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1941년 8월에 쓴 일본 내막기, 영어로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내막기, 그리고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이런 제목으로 그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의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은 1941년 이 시점에서 벌써 이승만 박사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 용어를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세계와 전체주의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틀러,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와의 대결과 같은 것이다. 그들과의 어떤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세계가 전체주의 세력과 대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공되지 않은 종족적 민족을, 바로 그 민족을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 탈바꿈시켜서 시민적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정치적 전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건설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역시 그 종족적 민족과 그다음에 시민적 민족,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야기하는 민족 공조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감상적이고 그러한 어떤 이 선전적인 그러한 주장에 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이 북한이 우리와 같은 핏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상적인 인식을 가져서는 이 바로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체제의 차이점을 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끝없이 자신들에게도 경계했을 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참모들이나 국민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거의 이 전체주의, 그 다음에 이러한 종족적 민족주의가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들의 생각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지금 흐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겪고 있는 커다란 지금 하나의 정신적인 생각의 혼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같은 종족적 민족, 같은 종족이, 같은 민족이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자유를, 우리의 재산을 위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민족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굴복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남북 관계를 계속 이렇게 민족이라고 하는, 종족적 민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우리의 자유와 생명, 우리의 정치 체제를 타도하려고 한다고 하는 바로 적이다, 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불분명해서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노동당 규약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타도하고 이걸 적화시키는 것, 전체주의체로 바꾸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지금 그 조선노동당 규약에 규정을 해두고 있는 것이죠. 그 조선노동당이 지금 북한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지금 규정을 해놓고 핵무기를 만들고 전복 전략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에 끝없이 민족 공조를 하자, 우리 민족끼리 뭘 하자, 외세를 배제하고 뭘 하자, 이렇게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처럼 적을 규정을 해놓고 상대방을 이 무너뜨리려고 달라드는 그러한 세력에게 우적관계, 친구와 적이 누군지를 뚜렷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집단과 국가는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다라고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이 미국에서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미국 싱크탱크 이 미국 기업연구소의 이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정치 체제의 성격을 좌파 독재다라고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국내적인 차원에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봐서는 그 성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위기의 심각성이 이해가 되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체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상정치, 그 다음에 지하정치, 그 다음에 이 국제정치라고 하는 이 세 차원을 동시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가 아주 중요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논의를 바라보면서 이 지금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전복 전략을 민족 공조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종족적 민족주의적인 선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그런 전복전을 펼치고 문재인 정부와 남북 공조를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유엔이나 미국과 같은 그러한 북한에 대한 제재, 국제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의 정치를,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상정치, 지하정치, 이 국제정치라고 하는 이 세 차원을 항상 동시적으로 놓고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해 들어갈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대북 정책의 문제점, 이 외교 정책의 문제점들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